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수출 둔화와 내수 침체 장기화로 석유화학과 철강, 자동차 등 광주 전남의 주력 산업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한국은행이 전망했습니다. 불황에 빠진 여수산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라남도가 내년부터 위기 대응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정부도 조만간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47년 전 탄광에서 일하며 진폐증을 앓고 있지만 객관적인 근무 기록이 없어 재해 위로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 2심 모두 승소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로 2019년부터 통제됐던 지산 사거리에서 두암지구 3거리 구간이 오늘부터 풀립니다. 수출은 둔화하고 내수는 침체되고 최근 지역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내년에는 상황이 나아질까요? 전망은 어둡습니다. 보도에 윤군수 기자입니다. 내년 경제 전망의 핵심 변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입니다.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10% 보편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 지역 경제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우리 지역 제조업 전업종에 걸쳐서 부정적 영향을 당연히 줄 수밖에 없고요. 특히 미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광주의 자동차와 같은 업종을 들 수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광주 전남의 주력 수출업종 중 석유화학과 철강, 자동차 부문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후퇴하면서 LNG 운반선 수주가 늘어나면 조선업 정도만 수출이 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침체에 빠진 내수 소비 역시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금리와 물가 부담은 줄어들겠지만 소비 심리가 위축돼 있어서 내수가 살아나더라도 회복 속도는 완만할 것이라고 한국은행은 전망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특히 아파트 시장은 사실상 하락세가 예상됩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으로 공급이 늘었는데 청년층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실거주 수요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내년도 광주 부동산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공급 증가에 따른 가격 조정의 압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고분양가와 대출 규제는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적 수요와 거래마저 제약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광주는 전체 주택의 4분의 1이 10년 이내에 지어진 신축주택이어서 이전 수요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겨울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온에 신경 잘 쓰시고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특히나 춥습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 영하 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도 1, 2도가량 낮은 기온에서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추위 상황은 오늘 낮부터는 한결 나아지겠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은 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되고요. 일교차는 그만큼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하늘은 종일 맑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좋은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불황에 빠진 여수산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정부가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내년부터 위기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는데요. 정부도 석유화학 업계에 대한 지원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최황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부터 전남도에 석유화학산업 위기대응 추진단이 신설됩니다. 4급 서기관을 단장으로 위기대응팀과 화학철강팀으로 구성됩니다. 여수산단의 불황에 세수 감소와 청년인구 유출 등이 현실로 나타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석유화학산업 위기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앞으로 도는 4급 단장 체제의 석유화학산업 위기대응 추진단을 내년 1월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수산단의 위기를 극복할 팀이 서부권에 있다 보니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겠냐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남도는 전략산업국의 업무상 효율성을 이유로 동부청사 이전엔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담부서를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전남 동부청에다 좀 두기를 원했는데 본청에서는 조금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략산업부와 같이 두겠다. 석유화학 업계의 전반적인 불황에 산업부의 고심도 깊습니다.
최근 산업부는 여수산단 기업들의 요구안을 취합했습니다. 몇 가지 요구안 가운데 산업부는 여수산단 일대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하는 안에는 공감대를 나타냈습니다. 여수산단이 대응 지역으로 선정되면 정부의 금융 재정과 연구 개발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그런 위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조속히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선포해서 여수 국가산단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발표하려던 정부 차원의 석유화학 지원책은 올해가 지나기 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지원책에는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과 기업 보상책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여수 소재지구 택지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정기명 여수시장을 입건했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 2대는 소재지구 택지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정기명 시장을 입건했고 간부급 공무원과 건설업체 관계자 등도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소재지구 택지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지난 18일에는 여수시청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47년 전 탄광에서 일했지만 객관적인 작업 기록이 없어 재해 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 2심 모두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 양영희 수석판사는 1960년대에서 70년대 광업소에서 일하며 진폐증을 앓았지만 회사의 폐업으로 상시 분진 흡입 환경에서 일했다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 등의 결정을 뒤집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광업소 폐업으로 근거 자료는 없지만 당사자와 옛 동료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어 재해 위로금 지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가 내년부터 직영과 위탁이 함께하는 새로운 공영버스 체계로 운영됩니다. 시내버스 운영을 둘러싼 그동안의 논란과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차고지 간판에 공영버스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동안 태원 유진 운수가 민간으로 독점 운영했던 목포 시내버스. 내년부터 한 개의 목포시 직영 공영제와 함께 세 개의 위탁 준공영제 업체가 경쟁하는 새로운 운영 체제로 전환됩니다. 세 개의 회사가 들어와서 버스 운행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매년 경영평가와 서비스 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해서 성과위원도 차등 지급하고 지난 2월 전면 개편됐던 버스 노선도 추가 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용됐던 버스 경로를 주요 정류장과 환승 구간을 거치는 넓은 길 중심으로 단순화해 20개였던 버스 노선을 15개 노선으로 간략화하면서 평균 배차 시간을 줄이는 등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버스 기사들도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 공영제로 돼서 임금 문제만큼은 안전이 해결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 또 복지 부분에서 더 나아질 거라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회사들이 각자 이제 변해가니까 기사님들 그 마음들이 잘해야겠다는. 야간의 시인성이 떨어졌던 기존 버스 행선지 안내판도 LED로 전면 교체되고 스마트 승강장과 버스 정보 안내기, 냉난방 의자 설치도 확대되는 등 시민 이용을 위한 편의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 목포 시내버스에 붙어있는 태원 유진이라는 상호는 올해 안으로 모두 제거될 예정입니다. 목포시는 내년 말까지 목포대교 인근에 약 9,500제곱미터 규모의 공영 차고지도 신설할 예정. 새로운 운영체계 개선으로 목포 시내버스가 그동안의 논란과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로 2019년부터 교통이 통제됐던 지산사거리에서 두암지구 3거리 구간이 오늘부터 풀립니다. 해당 구간은 도로 단차와 땅 파임,
잦은 차선 변경 등으로 운전자들의 민원이 많았던 구간입니다. 광주도시철도 건설본부는 오늘 교통개방 행사를 열고 앞으로의 순차적인 교통 정상화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1단계는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광주시는 시범 운전을 거쳐 2026년 말 개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6월 민주항쟁에 숭고한 뜻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21일 광주에서 원각사 6월 민주항쟁 기념비 건립위원회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해 기념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큰 의미를 지닌 원각사와 당시 열사분들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각사 6월 항쟁 기념비는 6월 민주화운동 당시 학생과 시민들의 집회 집결지와 피신처로 활용됐던 역사를 기리기 위해 내년 6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지난 60년 광주 MBC와 함께한 지역민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목소리는 누구일까요? 각종 캠페인과 뉴스, 라디오 프로그램의 안방마님이었던 나선희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꼽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오늘 인터뷰온에서는 나선희 아나운서를 홍진선 아나운서가 만나봤습니다. 아나운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지난 창사 60주년 방송 10월에 하셨었잖아요. 네. 그때 나선희 아나운서 보고 반가웠다. 제 주변에서 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창사 기념일 때 방송 출연을 하고 우리 MBC가 이렇게 시청률이 높았나? 실감을 했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인증샷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기도 하고요. 2014년 광주 MBC 여성시대를 끝으로 방송을 마무리하고 그 이후로 이제 말하기 그리고 소통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보이지 않는 불특정 다수와 소통을 했다면 지금은 면대면으로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을 할 때와 지금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 광주 MBC를 대표하는 프로그램 진행도 많이 하셨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라디오 복덕방, 네. 가는 종 오는 종, 라디오 819 이렇게 타이틀은 바꿔가면서 그대로 10년간 유지됐던 프로그램이에요. 월요일은 부동산, 화요일은 사랑의 짝짓기 중매, 그리고 수요일은 구인 구직, 목요일은 중고품. 네. 이렇게 진행됐던 프로그램이었죠. 워낙 전화가 폭주되기 때문에 전화가 막 다른 사무실로 갑니다. 방송 끝나고 나가면 나선희 때문에 그냥 못 살겠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네. 정오의 만곡도 당시의 대중음악을 선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다만 저는 점심시간대 방송을 하잖아요. 네. 한 8년 정도 진행하면서 그 위병을 얻었던 약 10년 정도, 2003년부터 여성시대를 진행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2014년 봄 개편 직전까지 진행을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요. 우리 나선희 아나운서께서 꼽는 이런 방송도 해봤다. 이런 방송도 해봤다. 제가 50 시절에 입사를 했거든요. 1986년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참험했던 시대죠. 뭔가 저항 멘트를 좀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못하면 자괴감으로 연결이 되고 몹시 부끄러웠던 시절이었죠. MBC 정신 차려라. 이 정권 물러나라. 막 이런 엽서나 편지가 오면 기회는 이때다 하고 그것을 약간 심의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교묘하게 각색을 해서 아슬아슬하게 멘트를 하고 나서 소심하게 굉장히 뿌듯했던 그런 시대에 방송을 시작했었죠. 그러니까요. 해외 특집을 하셨더라고요. 네. 여기는 나고야. 그때 선동열 선수가 일본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고야였네요. 네네네. 그래서 나고야에서 광주 MBC와
이원 방송, 이원 방송, 네. 생방송을 네, 진행했던 예. 그게 또 감회가 새롭네요. 그러니까요.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네. 예.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광주 전남 선발대회. 네. 예. 행사 진행을 거의 해마다 진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드레스 입고 하셨나요? 그럼요. 심지어 드레스를 주기까지 했어요. 애청자들 많이 만나시겠는데요? 강의를 하면서 청중들을 보면 저를 너무 사랑스럽게 쳐다보는 분들이 계세요. 나중에 알고 보면 여성시대 청자였어요. 뭐 정오의 만곡, 별이 빛나는 밤에 이렇게 광주 MBC와 연결이 된 분들이 또 저를 그렇게 애틋한 눈으로 바라봐주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네. 감사하죠. 그래요. 나선이에게 광주 MBC란 뭐라고 규정해 볼 수 있을까요? 나선이에게 광주 MBC는 스케치북이다. 왜냐하면 제 목소리로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를 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어설픈 그림도 그렸겠죠. 그리고 부끄러운 그림도 그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성장할 수 있었을 테고요. 앞으로 꾸준히 광주 MBC와 함께 아름다운 노을을 그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되는데 나선이 하면 생각나는 그 목소리, 그 톤으로 혹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광주 MBC 여성시대 나선입니다. 자, 광주 MBC 여성시대가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오랫동안 프로그램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격려 앞으로 광주 MBC에 많이 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12.3) 내란 사태로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소비 심리가 급속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연말 특수마저 사라진 상황에서 자치단체들은 내수 진작을 위해 지역 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지역화폐 지원액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MBC 경남 문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날을 맞은 창원의 한 전통시장. 비상계엄 사태와 연이은 탄핵 정국에 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크게 줄었습니다. 연말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시장 주변 식당들도 손님이 줄어 식당에 공급하는 음식 재료 매출도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느끼기로는 한 30% 정도 줄었다. 제가 느끼기로는 한 50% 정도가 상남동의 경기는. 경상남도는 내수 진작을 위해 최근 2년 동안 발행하지 않았던 경남사랑 상품권을 긴급하게 발행했습니다. 규모는 300억 원, 할인액은 10%로 크게 높였습니다. 창원시도 모바일 지역 상품권인 누비전을 300억 원 규모로 발행합니다. 소비자들한테는 10% 할인 받는 부분도 있고 우리 소상공인도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적극적으로 저는 발행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남에선 매년 8천억 원 안팎의 지역 상품권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액에 따라 발행액도 늘거나 주는데 정부가 경남에 지원한 지역화폐 예산은 지난 2022년 366억 원에서 2023년 250억 원, 올해 217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최근에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지역화폐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도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추경 예산을 준비하고 있고 또 저희들은 도민의 수요를 파악하여 25년도 또 추경 예산에 반영토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빠른 추경을 통해 1조 원의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하자고 여당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당분간 추경 계획이 없다고 밝혀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이 당장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귀 전체를 덮는 무선 헤드폰이 복고 열풍과 함께 지난 몇 년간 큰 인기를 누렸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10개 제품의 성능을 시험했더니 음향과 소음 차단, 통화 품질 등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특히 가격은 최대 20배 가까이 차이를 보여 꼼꼼한 성능 비교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충북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결선이 없어 편리하고 고음질과 외부 소음 제거가 가능한 무선 헤드폰. 한국소비자원이 10개 시중 제품의 음향 품질과 외부 소음 제거, 통화 품질 등 주요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시험 결과 원음을 왜곡하지 않고 재생하는지로 확인하는 음향 품질은 마샬과 보스, 브리츠, 소니, 애플 등 8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습니다. QCY와 아이리버는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아이리버의 경우 최대 음량이 안전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무선 헤드폰 10개 제품의 음향 품질 등을 시험한 결과 주요 성능에 차이가 있었고 일부 제품은 최대 음량의 안전 기준을 초과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또 다른 주요 기능인 외부 소음 제거 성능은 보스와 브리츠, 소니, 애플 등 5개 제품이 18데시벨 이상 소음을 감소시켜 상대적으로 우수했습니다. 마샬 등 3개 제품은 양호, 아이리버 등 2개 제품은 보통이었습니다. 조용한 환경과 시끄러운 환경으로 나눠 실험한 통화 품질은 각각 4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는데 특히 시끄러운 환경에선 제나이저와 젤비엘 등 4개 제품이 우수했습니다. 연속 재생 시간은 23시간에서 88시간까지 최대 3.8배로 젤비엘 제품이 가장 길었고 애플이 가장 짧았습니다. 제품 무게는 애플 제품이 384g으로 가장 가벼운 제품보다 2배가량 무거웠습니다. 가격은 애플이 77만 원 수준으로 가장 싼 아이리버와 20배 가까이 차이를 보였습니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통화 품질, 외부 소음 제거 성능, 가격, 무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제품은 브리츠와 필립스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소비자원은 최대 소음 안전 기준을 초과한 아이리버는 향후 기준 이하로 개선할 예정임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전라남도가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 연말 이벤트가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달 고향사랑기부제 참가자에게 전남 햅쌀을 추가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 결과 시민 1,400여 명이 참여했고 기부금은 1억 5천여만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12월 말까지 김장김치를 추가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겨울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고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근길은 비교적 더 춥습니다. 광주의 기온 영하 3도 안팎까지 낮아지면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은 기온에서 시작했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추위 상황이 한결 나아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7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되고요. 그만큼 일교차는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미세먼지 농도 내내 좋음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도 심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담양과 나주, 화순에서 모두 영하 4도 안팎의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평년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한낮 기온은 목포에서 8도, 해남과 강진, 완도에서 9도 안팎으로 낮 동안에는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곡성 영하 5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7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출근길 추위는 한결 나아지겠습니다. 영하 1도 안팎의 기온 보이겠고요. 다가오는 금요일부터 토요일 사이 눈이나 비가 지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